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 지지층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매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또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팀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가만 보면은 모 유튜버들이 제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채널 이름까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진짜 좌파가 할 법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고 특이하게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영상을 찍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다 전수조사라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시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유튜버들 중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유튜버가 또 있는지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의 지금 그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그런 쪽에만 서 있는 것 같은데 뭐 희한한 그런 현상이죠, 그렇죠? 뭐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동훈 위원장한테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그 유튜버들이 찍고 있는 영상은 그냥 글자 그대로 개딸도 하지 않을 법한 저질스럽고 진짜 막 저급한 그런 지금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그러니까 정확하게 홍준표 시장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땐 모종의 어떤 거래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금 이제 유튜버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어떤 그 정치적인 또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주도가 돼가지고 가짜 뉴스까지 만들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기사로 확인된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가짜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진실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를 좀 짚을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왜 가장 먼저 만나지 않았을까? 한동훈 위원장한테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뭐 전화라도 걸어 가지고 뭔가 좀 뭐 애를 썼다 이렇게 위로의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그렇게 연락하지 않고 한동훈 위원장을 진짜 비난하고 있고 그리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홍준표를 먼저 만났다. 요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약간 좀 이런 논란 자체를 좀 사그라들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홍준표 측에서 몇 번이나 이거를 막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자기를 좀 만나달라라고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났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일단 먼저 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그 16일 밤에 서울 모처에서 이제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 회동 같은 경우도 무려 한 4시간 반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4시간 반 정도 이루어졌던 그 회동에 뭐 이것도 가짜 뉴스가 있었어요. 홍준표 혼자만 만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같이 착석했다. 뭐 이렇게 막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도 있던데 그러니까 애써 이제 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지 않고 홍준표를 만났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가짜 뉴스였습니다. 배석자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4시간 넘는 시간 동안 홍준표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다는 것이고 이 회동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부터 제안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부터 제안을 했지만 오히려 홍준표 측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선거 공정성 이런 식의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총선 시즌 동안에 대통령이 대구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뭐 대구시장을 만나거나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홍 시장에 대한 염려로 총선 뒤로 미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부터 제안한 게 맞고 그리고 홍준표가 오히려 총선 이후에 만나자라고 해가지고 이번 회동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홍준표한테 이번 회동 동안에 총리직을 제안한 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던 홍준표 왜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겁니까?
뻔한 거겠죠. 자기는 대선을 지금 꿈꾸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당내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반을 흡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가장 지금 한계점이 뭡니까? 당내 지지 세력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 점을 이제 홍준표가 한동훈 저주하면서도 그런 글을 써놨더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내 아무런 기반이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뭐 왕의 자리를 노리려고 했다가 폐쇄자가 됐다마다 그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가. 그러니까 홍준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이미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 라이벌이 아니고 당내 기반이 탄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라인, 그 라인을 자기가 흡수해가지고 한동훈을 제거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홍준표를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총리까지 제안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뭐는 맞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억한 감정이 있다라는 거, 악감정이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짜 뉴스가 뭐가 있냐? 홍준표 시장을 만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데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소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피셜로 그 개딸들이 하는 그런 가짜 뉴스를 그냥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또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글로 또 써놨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름은 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을 만나기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오찬 초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셨습니다만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니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놨냐면,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19일이죠. 지난 금요일 오후에 월요일 오찬이 가능한지를 묻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 지금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연락을 한 게 아니고요. 19일에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홍준표를 만나고 난 뒤에 3, 4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서실장이 연락을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 얘기를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뭐 애써 이제 홍준표를 왜 먼저 만났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논란을 또 잠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먼저 연락을 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냥 뭐 제안 자체를 이런 제안에 그냥 거부해 버린 것이다. 이런 식의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안 좋은 생각할 수도 있죠. 뭐 모든 게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생각이, 다양한 의견이 또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짜 뉴스 같은 거를 동원해서 자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상대방, 특히나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열심히 막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동훈이 지금 보수에 없으면은 도대체 누가 앞으로 이제 다, 물론 뭐 다른 뭐 재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자산이고 얼마나 큰 재원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것도 뭐 부족하는 인간들이 있죠. 한동훈이 없었으면 우리가 130석 차지할 수가 있었다. 그거는 당신의 그냥 꿈 같은 얘기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없었으면 우리가 100석이나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명백한 팩트죠. 이렇게나 소중한 지금 자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제거하기 위해서, 그게 뭐 보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겠어요? 택도 없죠, 그렇죠? 그냥 자기 일신을 위해 가지고 정책의 목적을 위해서, 홍준표도 그런 것이고 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 짓거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추잡스럽게 저질스럽게 놀지 말자고요. 우리는 좌파랑 개딸들과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짜 뉴스까지도 동원해가지고 그런 식의 얘기를 퍼뜨려가지고 도대체 얻는 게 뭐가 있는데요? 억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보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지금 시기인데, 총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가뜩이나 여소야대가 얼마나 극명하게 돼 있는 상태인데 한동훈까지도 그렇게 제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는 앞만 살펴보더라도 유튜버들 중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 잘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한동훈 위원장을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는 것이고, 또 제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라도, 정말 저라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상식적인 판단과 상식적인 얘기는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며칠이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또 얘기를 들었더니만 저는 지금 또 좌파가 돼 있어요.
귀가 차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살다 살다가 극우라고 하는 얘기를 뭐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극우라고 하는 것도 뭐 억울한 점이 많은데 살다 살다가 좌파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왜 도대체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제일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수치스러운 그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좌파다라고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좌파까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보수 진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추잡스러운 짓거리, 저질스러운 짓거리 하지 말자고요. 나이를 그렇게 지긋이 드신 분들이 왜 그렇게 추잡스럽게 노십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요. 제발 양심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찔릴 양심도 없어 보입니다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